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상상해보는 풍경이다. 매일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바쁜 출퇴근길 대신 호젓한 바다나 계곡을 향해 캠핑카를 몰고 나가는 자유로운 일상. 주차한 자리에서 커피를 내리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된 캠핑카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로망이었다. 고단했던 삶의 마침표를 찍고 두 발로 전국을 누비며 진짜 인생을 살겠다는 꿈은 매력적이고 찬란했다. 하지만 그런 꿈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는 때때로 조용히 꺾인다. 길 위의 삶은 낭만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았고 자유는 때로 외로움이 되었으며 떠나는 삶은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막막해졌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김태훈 씨 이야기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은퇴한 후 오랫동안 꿈꿔온 캠핑카 라이프를 위해 퇴직금 일부로 중고 캠핑카를 구매했다. 처음 몇 주는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였다. 평일에 한적한 해변에서 일출을 맞고 사람 없는 숲길을 산책하며 이래서 다들 캠핑카 은퇴를 말하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차량 정비에 필요한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전기와 수도 문제로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편했다. 무엇보다 큰 고민은 의료였다.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에 시골 병원을 찾았지만 진료 대기 시간은 길고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도심으로 나가 치료를 받는 동안 캠핑카는 주차장에 몇 날 며칠을 세워둘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자유롭긴 했지만 그 자유에는 비용과 고립이 따라왔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의 이영숙 씨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은퇴 후 부부 캠핑카 여행을 계획했다. 자녀들도 출가하고 노부모도 돌아가신 시점.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며 캠핑카를 마련했다. 부부는 경상도에서 출발해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돌며 3개월간 여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여행이 길어질수록 점점 명확해졌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경제적 압박이었다. 기름값은 물론 캠핑장 사용료, 외식비, 관광지 입장료 등 자잘한 비용이 계속 불어났다. 정해진 연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던 부부에게 매달 지출은 수입을 초과했고 결국 여행 중간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캠핑장을 찾지 못한 채 공영주차장에서만 지내야 했다.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냉기로 고생했고 부부 사이에는 점점 다툼이 늘어났다. 여행이 아닌 버티는 생활로 전락한 그들은 결국 4개월 만에 캠핑카를 처분하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이 씨는 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험이 아니라 안식이었다고 그제야 알았다. 세 번째 사례는 60세 정광수 씨의 경험이다. 혼자 사는 그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 캠핑카를 타고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 처음엔 기대가 컸다. 늘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새로운 풍경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혼자서 캠핑카를 운전하고 짐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은 점점 육체적으로 고되졌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사실이 가장 큰 벽이 되었다. 밤이면 외로움이 몰려왔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그쳤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다른 캠퍼들과 소통하려 했지만 모두가 즐겁고 밝은 순간만을 공유할 뿐 진짜 고민을 나누는 공간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6개월 만에 캠핑카를 처분하고 지방의 소도시로 내려가 작은 전셋집을 얻었다. 그리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움직이는 자유보다 머무는 안정이 내겐 더 맞았다고 털어놓았다. 캠핑카 은퇴는 분명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상하지 못한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다. 이동에 따른 비용과 불편함, 의료 접근성 문제, 정주지 부재로 인한 행정상의 어려움, 고립감과 외로움, 지속 불가능한 재정 상황 등은 꿈같은 은퇴 뒤에 따라오는 민낯이었다. 특히 한국처럼 캠핑 인프라가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넓은 도로와 잘 조성된 캠핑존이 많은 미국이나 호주와는 달리 한국의 현실은 캠핑카 라이프를 지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불편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일상의 반복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이 중요해진다. 자유를 쫓아 떠나는 삶은 결국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다.
연금과 같은 고정소득, 캠핑 외에 의지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건강 문제에 대한 대비책 없이 떠나는 삶은 결국 불안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내 몸과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설계다. 낭만을 선택하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자유란 무엇이고 안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율하며 살아갈 것인가? 캠핑카에서 맞이한 은퇴의 민낯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꿈은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만 유효하며 아무리 화려한 선택도 기반이 없으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고. 결국 은퇴는 어디로 떠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캠핑카 은퇴 생활. 처음엔 누구나 꿈꿉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바다 보이는 곳에서 잠을 자고, 산 속에서 새소리에 눈을 뜨는 삶. 자유롭고 낭만적이죠. 나만의 작은 집을 끌고 전국을 여행한다는 건 누가 봐도 멋진 은퇴 생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은퇴 전 많은 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캠핑카 박람회를 찾아가고, 중고차 매물을 알아보고, 유튜브를 보며 감탄하고 기대를 키우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삶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돈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확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일정한 고정 수입이 생기긴 하지만 이걸로 캠핑카 생활을 유지하기엔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캠핑카 하나 마련하는 데만 해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넘고 신차라면 억 단위를 넘어가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보험료, 유지비, 정비비, 유류비, 캠핑장 사용료까지 합치면 고정 지출이 꽤 큽니다. 여기에 여행 중 발생하는 식비, 외식비, 입장료 같은 비정기 지출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의료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젊을 땐 감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은퇴하고 나면 몸이 달라져요. 하루하루 피로가 쌓이고 작은 통증 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캠핑카 생활은 기본적으로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 외곽이나 산속, 바닷가 쪽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고 병원 찾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한겨울이나 한여름엔 차량 내 온도 조절도 쉽지 않아요. 냉난방기 설치된 차량이라 해도 한계가 있죠. 전기 충전이나 가스 보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시 도시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생각보다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는 경우엔 외로움이 크고 부부가 함께 하는 경우엔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해야 하니까요. TV도 없고 오랜 친구도 없고 주민센터에서 동네 친구 만나던 일상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캠핑카는 낭만이 아니라 생존이라고요. 혼자서 운전하고 식사하고 세차하고 고장나면 직접 수리해야 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생각보다 빨리 지칩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캠핑카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 개념이 없습니다. 은퇴자 대부분이 기존의 집을 팔고 캠핑카로 전환하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우편물 수령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문제, 은행 업무 등이 불편해집니다. 결국 어디에선가는 주소지 역할을 해줄 집이나 가족의 거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캠핑장이 주중엔 문을 닫거나 계절 한정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캠핑카 생활은 끊임없는 이동이라는 점에서 피로도가 누적됩니다. 은퇴 후에 우리는 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캠핑카 생활은 하루하루가 변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어디서 잘지, 어디서 밥을 먹을지, 전기는 어떻게 충전할지 매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해요. 물론 젊고 활동적인 은퇴 초기 몇 년은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결국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캠핑카 은퇴를 꿈꾸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낭만은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재정적 기반 없이, 구체적인 준비 없이 무작정 캠핑카를 사는 건 위험합니다. 최소한 1년간의 운영 비용을 확보해두고 시작하세요. 둘째, 시범 생활이 필요합니다. 바로 차량을 사기보다 렌트를 해서 2주든 한 달이든 미리 살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내가 이 생활에 맞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셋째, 캠핑카만이 은퇴의 답이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정적인 여행, 짧은 국내 여행, 계절 따라 움직이는 반정착형 생활 등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캠핑카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누군가 아플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이웃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캠핑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지방 소도시에 정착해서 소박한 집을 얻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노인 복지관에 나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외로움을 덜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은 캠핑카 정착지 모델도 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캠핑카로 여행을 다니다가 특정 시즌엔 정해진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봄부터 가을까지만 캠핑카로 다니고 겨울에는 도심 근처에서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집일 수도 있고 부모님 댁일 수도 있고 혹은 소형 원룸일 수도 있죠. 결국 캠핑카 은퇴란 낭만적인 단어 하나로 정해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과 거주의 경계가 애매하고 낭만과 불편의 경계가 얇으며 자유와 불안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건 이겁니다. 나는 매일 바뀌는 환경을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고립되더라도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가? 체력적으로 자신 있는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답이 명확하다면 그때는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반드시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셔야 해요. 대출을 내서 차량을 구매하거나 집을 팔아 캠핑카를 마련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경험과 여유를 쌓아가면서 천천히 준비하고 실패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나만의 정착지를 남겨두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은퇴 캠핑의 핵심입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꼭 캠핑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작이 진짜 내 삶을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 캠핑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내가 이 삶에 얼마나 잘 녹아들 수 있는가입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익히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낭만도 현실 위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